네, 이제 여기 태백 상장동 벽화마을인데 뭐 이렇게 벽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크진 않아요. 되게 작고 벽화도 몇 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뭐 크게 기대할 만한 곳은 아니고, 솔직히 그래도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몇 개 벽화를 참고로 이쪽 태백이 탄광 그 지역이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석탄으로 하고 우리나라 건설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곳이에요. 이쪽에 있는 우리 광부 분들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고 했는데 이런 걸 이제 기억하자는 의미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석탄을 캐는 모습. 그래서 한 번쯤은 뭐 이 시내 쪽에 있으니까 한 번쯤은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황지 연못으로 왔습니다. 이 황지 연못에는 이렇게 동전 던지는 거, 우리 체육으로 치면 투호랑 비슷하죠. 투호. 그 투호도 그 당시에 정신 집중을 단련하는 스포츠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소원도 뭐 이뤄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저는 참고로 3개 던져서 3개 다 넣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네, 그만. 이제는 이제 소원이 아니라 도박이 점점 들어갔네요. 소원 비셨죠? 소원 비셨죠? 네. 저랑 잘 돼. 여기 상지 중지 하지로 돼 있다고 합니다. 상지 중지 하지. 그 다음에 여기 그 황지 연못의 황지 연못. 왜 황지 연못일까? 자, 이렇게 보면 참고로 이 황지 연못은 그 낙동강의 그 첫 시작, 낙동강의 유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황지 연못 전설 스토리텔링, 제가 로드갤러리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형으로 보는 거라 재밌습니다. 옛날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황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어느 날 한 노승이 황부자의 집으로 시주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황부자는 시주 대신 쇠똥을 퍼부었습니다. 아주 리얼하죠, 표정이. 당황한 우리 노승. 이것을 본 며느리가 노승에게 시아버지의 잘못을 빌며 쇠똥을 털어주고 쌀 한 바가지를 시주하였습니다. 착한 며느리죠.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노승은 이 집에 운이 다하여 곧 큰 병고가 있을 터이니 살려거든 소승을 따라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여기 우리 흰둥이도 있네요. 흰둥이. 며느리는 노승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노승은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아니 돼요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보고 있니? 며느리가 도계읍 부사리 산등에 이르렀을 때 대성병력이 치며 황부자의 집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습니다. 진짜 맞네요. 노승 말이 운이 다하였다고, 집이 큰일이 생길 거라고.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에 놀란 며느리는 뒤를 돌아봤고 황부자는 큰 이무기로 변신하였습니다. 놀랐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노승의 말을 잊고 뒤를 돌아본 며느리는 바위로 변하였습니다. 현재 황부자의 집터는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 연못이 되었고 돌이 된 며느리는 미륵바위로 남아있습니다 라고 해서 도계읍 구사리에 미륵바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그냥 황지 연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황지 연못은 왜 황지 연못이 됐지? 그러니까 황부자의 집이 연못으로 되면서 황지 연못이 된 건데, 전설에 따르면 그런 거 알고 보면 좀 더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연못도 그런 스토리가 있고 사정이 있고 그런 것처럼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런가 싶다가도 이 스토리, 황지 연못에 담긴 이야기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거나 그 사람의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해하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사람을 뭔가 미워하기보다, 그냥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의 스토리를 먼저 들으려고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또 그런 걸 느끼게 됐네요. 네, 이제 철암역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그 황지 연못에서는 차로 한 20분 정도 오면은 여기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가 바로 이게 이제 철암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철암 탄광 역사촌. 그러니까 그 탄광 시설이었잖아요. 여기 태백 60년대 70년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때 그 현장을 재현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순서대로 보면 돼요. 순서대로 1번 여기서부터 1번 벤치부터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1번부터 한번 봐요. 이게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부시지 않고 이거를 마치 전시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역사를 잃지 않고. 정말
그 실제성 있잖아요, 실제성. 태백이라는 이름은 태백산에서 따온 거라고 하는데 태백산은 크게 밝은 배, 그 다음에 한발달 또는 한배달로 부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 끝나고 회포를 푸는 그런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 파트는 제가 꼭 찍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종 사고가 있죠. 탄광 사고, 태백산 장성 탄광 사고, 그러니까 이런 매몰 사고, 이런 것들에서 미륵탑도 짓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부분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우리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 뭐 월남전에 파병하신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한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되기까지 광부분들이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정말 감사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강원도는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때 석탄 생산량이 전국의 70%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 경제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그러니까 그 산업 전사들이 정부 수립 이후에 오늘까지 1,703명, 그러니까 그 밖에 더 많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름, 여기 성함들을 이렇게 성함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도 이렇게 뭐 여행을 왔지만 여행하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저도 또 이런 분들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빠져나오면 이렇게 철암 장터라는 곳입니다. 철암 장터. 이것도 옛날 분위기로, 이건 새 건물이에요. 방금 우리가 갔다 온 데는 옛날 건물이고 여기는 진짜 새 건물. 근데 분위기는 새 건물에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옛날 간판처럼. 그리고 방금 우리 독일로 간 강부분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에 오신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한테 뭔가 더 대우를 잘 해주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거 겪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볼까요? 여기 연탄빵이 유명한 데가 있다던데, 연탄빵. 탄광 마늘빵. 마을빵. 마을빵. 예. 여기 연탄 그것도 있는. 그리고 여기는 그 연탄 그걸 해서 탄탄페이가 있고, 강릉은 강릉페이가 있는데.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그 역전 카페 이렇게 전시해 놨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빵도 팝니다. 탄광 마늘빵, 마을빵, 탄광 마을빵. 그 카페들 참 이쁘게 잘 돼 있는데 구경하시다가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념품 사는 거를 좋아서 저는 기념품을 하나 또 사서 가겠습니다.